더불어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최근 성비위 혐의로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한 가운데 지역 정계에도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신문이 의뢰해 실시한 천안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가 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이재관 후보를 천안시장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이손의료재단과 손잡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진료 봉사를 실시해 주의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정가에 최근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선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당에서 성비위 혐의로 인해 제명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분위기를 추스르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 했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날아든 박완주 국회의원의 이른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제명 소식은 여의도는 물론 지역 정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전에도 주요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며 곤혹을 치렀던 민주당인 터라 당원은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당일 열린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의 개소식에서도 침통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물론 양 후보도 지역의 중견 정치인이던 박완주 의원의 이번 사건과 관련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이 지역 출신 박완주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당에서 제명이 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좋은 정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시겠지만 우리 동료였던 박완주 의원께서 제명이라는 당의 징계를 받고 지금 제명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당 동지로서 동료로서 또 충남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당원으로서 여러분께 깊이 100번 사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박 의원 스스로가 충남 지역 최다선 의원이었던 만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자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막 공천을 받고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선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해 벌어진 이런 사건이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을 어떻게 만날지도 막막합니다. 충남 지역 수부도시인 천안 지역 국회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신문이 실시한 천안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가 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앞으로 다가올 본선거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상돈 후보는 48.8%를 얻어 33%를 기록한 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2.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박상돈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재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는 22.4%로 저조했지만 3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지지 연령층이 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5.2%의 응답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8.6%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취임식과 허니문 기간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민주당의 이재관 후보의 경쟁력과 민주당의 경선 불협화음이 봉합돼 재결집이 된다면 이재관 후보의 상승 곡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19.5%와 무선 80.5%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타나 혼전 양상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후보 경선이 끝난 후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서로 의기투합해 이재관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원팀을 선언했는데요. 이들의 원팀 선언이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재관 후보를 지지하며 원팀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재관 후보와 함께 이루고자 한다면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선을 하면은 늘 그래 왔듯이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기본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관 후보도 훌륭한 후보고 꼭 이번에 천안시장을 민주당이 해서 좀 새로운 천안의 변화를 꼭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지지하게 됐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경선에서 최종 승리에 본선 후보 자격을 얻은 이재관 후보도 이들 후보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가올 선거에 대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했던 후보님들이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또 지지자들의 열정을 담아서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을 탈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하나로 모아져 힘을 비축한 민주당이 2년 만에 천안시장직을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본격 지방선거 출발을 앞두고 천안을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박경기 아산시장 후보와 함께 젊은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준스톤이라는 닉네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천안 지역 젊은 층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천안 지역 번화가인 두정동과 불당동을 잇따라 찾은 이 대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박상돈, 박경기 천안과 아산시장 후보 등과 함께 동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젊은이들의 요구에도 서슴없이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천안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정책을 홍보하고자 왔습니다. 천안 지난 10수년 동안 정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고 나서 천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으로 편입됐습니다. 천안이 쭉쭉 자라나서 충청남도 제1의 도시를 넘어가지고 천안과 아산이 힘을 합쳐가지고 100만을 넘어가지고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천안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도 20, 30대 젊은 층들의 역할이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듯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충청 지역 젊은 표심을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새몰이에 한창인데요. 이를 통해 선거의 판세도 미리 점쳐볼 수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유력 후보자들이 본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자신의 새 과시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중앙단 지도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진행한 개소식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때마침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자신이 도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정에 4년 동안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아마도 1년에 5일 정도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갖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함께했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모으자, 돈 먹더니까지 한번 내보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천안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상돈, 민주당 이재건 후보도 최근 잇따라 선대위 출범식과 개소식을 하며 저마다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출정식 성격을 띤 행사인 만큼 후보자들이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혔던 자신의 소신이 당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후보자 자신이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로 다양한 매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던 신임 신범철 차관은 천안 출신으로 북일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외교부 정책기획관과 외교안보센터장을 거치며 이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관료 중에는 앞서 임명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두 번째 천안 출신 관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의 수부 도시격인 천안과 아산 지역 공약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GTX-C 연장 등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천안과 아산을 위한 대형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이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천안 발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GTX-C 천안-아산 연장을 비롯해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초기 해제 같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공약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산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한 김 후보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설치,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건설 등 1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은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천안-아산 지역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김태흠 후보가 앞으로 이곳 두 지역에 대한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른바 소부장 산업이라고 일컫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1일 충청남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도내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2월 출범한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도의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지역 소부장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심의, 자문하게 되며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업무도 대행합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필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충남 소부장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당진에 위치한 이손의료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검진은 물론 스케일링과 치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평소 비용이나 시간적 문제로 소홀했던 치과 치료를 받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유학생들이 자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함은 물론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서문대학교가 4년 연속으로 파란다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문대는 2019년 첫 주간 대학 선정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첫 해에는 최우수 운영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손진회 국제교류처장은 국제화 특성화 대학으로 그간의 경험과 인프라에 따른 성과가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지방선거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부끄러운 잡음이 들리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야 할 유권자들의 목만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천안을 위한 진정한 후보자가 누군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